성종실록 80억은 성종 8년 10월 1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영사 한 명예가 아르기를 신이 덕건대 제주 사람들 200여 명이 사천에 와서 사는데 그 구실을 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망하여 흩어질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근래의 해적으로서 살인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관리들이 살펴서 들춰내지 못하여 마음대로 육지로 나오게끔 하였으니 청건대 그 사유를 묻도록 하소서. 그늘의 경차관 이손이 경상우도로 돌아갔으니 청건대 추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로 좋도다 하였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양성지를 불러 서천지하기를 대간이 풍문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 직책이다. 경은 탐호한 적이 없었으므로 변명하기를 청하는데 또한 잘못인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작년 김제 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언관에 있으면서 들은 일을 감히 깨달아지 아니할 수 없는데 대신들은 양승지가 본래 탐호한 적이 없는데도 신이 근거 없는 말을 하였다고 주의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승지는 또 저 신들어 간교를 다하여 모함한다고 하니 신은 청컨대 피험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양승지의 사건은 사초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자를 올려서 발명하니 옳은 것이다. 그대도 또한 사건을 듣고서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것도 또한 거짓뿐인 것이다.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5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전라도 돌산 만호 내래 만호가 방어에 조심하지 아니하여 수호선의 외로운 군사들로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적을 만나서 부상을 당하고 군기와 화포도 또한 약탈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가 진실로 무겁습니다. 그 적이 본국의 언어를 알고 있었더니 반드시 본국의 부세를 도피한 완악한 백성들일 것입니다. 거짓으로 외적 노릇을 하면서 변방의 백성들을 침탈하는 그 조짐이 염려스러우니 그 노예 관찰사와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비밀이 끝까지 체포하도록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제주 목사 정형에게 하서하기를 근래 듣건대 본주와 정의 대정의 인민들이 경상도 전라도에 흘러와서 우거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 그대는 그것을 알고서도 아뢰지 않았는가? 알지 못하여서 아뢰지 않았는가? 알고서도 아뢰지 않았다면 실로 대신의 도리가 아니요 알지 못하여서 아뢰지 않았다면 안모하는 뜻에 어그러지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니 그대는 그것을 솔직히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전 상의원 첨정 신윤종이 괴산 군수에 임명된 뒤에 외방의 군무를 꺼려 상언하고 이를 면하려고 꾀하였으니 유리 장 100대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고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다만 고신을 거두고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80억원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제주 사람이 구시를 피하여 하삼도 연에 여러 고을에 와서 우거하는데 이 지상으로는 본고장에 돌려보내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옮겨서 이사하는 것을 꺼리하여 차츰차츰 도망하여 흩어져서 외딴 섬으로 깊이 들어가니 반드시 백성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므로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소재지 여러 곳으로 하여금 호적에 편입하게 하여 마음대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고 한전을 줘 5년 동안 기한하여 복구하고 그 구실을 정하지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도록 하소서. 더군데 그들이 사용하는 배들은 튼튼하고 치밀하고 가볍고 날카로워서 외적을 따라가 잡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하니 청컨대 여러 포구의 병선을 이것에 의하여 만들도록 하여 위급한 데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6번째 기사 호조에서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갑사를 줄여서 총 1,729명인데 거기에 응하여 줄어드는 녹봉의 미두도 심히 많습니다. 이보다 앞서 팽배는 월봉으로 쌀 12를 받고 대졸은 월봉으로 쌀 8뚜를 받았는데 검으로는 청컨대 이 쌀을 가지고 각각 2두씩 더 주는 것으로 황식을 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종성의 죄수인 양인 한치명과 산호 개손이 김의지를 모살한 죄는 유리 한치명에게는 참형에 개손에게는 교형에 해당되는데 모두 부대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0억 원 성종 8년 10월 1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와 의정부 6조의 당상관과 대관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일본국에 통신사를 혹은 보내야 한다고 하고 혹은 보낼 수 없다고 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마도에서도 또 말하기를 본국에서 바야흐로 병난이 일어나서 통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비록 병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 통신사를 죽이기야 하겠는가고 한다. 경등은 각각 이것을 말하라. 오늘 이것을 결정하고자 한다 하니 정장순 한명의 심의 윤자온 김국관 윤사헌이 의논하기를 저늘의 신들이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통신사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니 병난이 가라앉았기를 기다렸다가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강희명, 허정, 어유소, 윤흠, 김영유가 대답하기를 교린의 이해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본국에서 병난이 일어나 서로 버티는 것이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지구도 할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겨를에 관해서 이웃나라의 사신을 대접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로 인하여 해적들이 함부로 마구 날뛰니 사람을 보내어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고라가 있다면 반드시 국가에 수치를 줄 것이며 또 길을 안내하고 호송하는 것은 반드시 대마주의 힘을 입는데 도주가 이를 하고자 하지 아니하니 또한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니 아직 병난이 평전되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임원준, 이승수, 이해가 의논하기를 병난이 벌어져 양쪽으로 나누어질 때 사신이 그 사이에 있으면 본국의 난도 좋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길이 반드시 대마도를 경유해야 하는데 대마도 도주가 이를 막으니 그 일을 안내하고 호송하는데 반드시 마음을 다하지 않으므로 끝내 혹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가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명년 봄에 사신을 보내어 먼저 도주를 달래보고 다시 거스르는 태도가 없다면 가할 것이나 만약 전과 같이 고집한다면 아직 사신을 보내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현석규의 힘싸움정은 의논하기를 보빙은 예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대대로 통호하여 왔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시면서부터 여러 번 사신을 보냈으나 한 번도 보빙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신의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다만 도주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속이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하여 병난이라고 핑계대어 말하고 이를 막는 것인데
혹은 성심껏 호송하지 아니한다면 별이 일어날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병난이 벌어져 양쪽으로 나눠질 때 자신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구가 올 때도 이미 병난이 있었는데도 또한 사신을 보내기를 청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였으나 병난이 사신 보내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도 또한 이를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주를 계유하고 통신의 사신을 보내게 하소서 하고 김명순이 의논하기를 통신사가 가는 길은 우리에게만 손해가 있으니 송처금이 갔을 때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한번 왕래하는 사이에 저들의 정비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신을 보내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교린에는 도가 있고 보빙에는 예가 있습니다. 일본국에서는 조종조부터 통호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사신을 인견하고서 사신을 보내겠다고 허락하셨는데 지금 비록 병난으로 막혀서 다 통신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도저히 저지하는 계책에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계성, 김자등, 이직, 경준, 이세관, 김괴는 의논하기를 일본국은 되도록 우리나라와 통호하여 신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도 오랫동안 보빙의 예를 고을하여 왔으니 진실로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통호하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병난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대마주도 또한 이르기를 해적이 가득히 차고 널려져 있어 길이 많이 막혀서 갈 수 없습니다고 하는데 만약 강제로 이를 보낸다면 저들이 속이는 모책이 많으므로 전의 말을 실증하고자 하려고 사신을 일부러 위험한 지경에 두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혔다고 핑계하고 즉시 향도하지 아니하고서 억지로 머물러 두고 계달하지 않는다면 보빙을 닦는 예를 고하여 국가의 위신이 깎이게 될 것이니 한 가지로도 옳은 점이 없습니다. 아직 본국의 병난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도주의 정상을 잘 살피고서 다시 의논하여 사신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순여, 노봉필, 이공은 의논하기를 교린의 돈은 신이가 큰 것이니 저들이 이미 왕래에 부지런한데도 우리나라에서 끝내 보병하지 않는다면 진시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어렵고 쉬운 데가 있고 사정이 변통하는 수가 있으니 또한 한 가지 의논만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근래에 듣건대 그 나라의 병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대마주에서도 또한 통신사가 가는 것을 거리하여 어렵다는 말로서 핑계한다고 하니 변고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일의 형세를 보아가며 그 병난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에 사신을 보내어 통문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정창송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8일 M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본조에서 의례를 예습하는 것이 세 차례에 이르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관사에서 이를 폐지하게 되니 참건대 검후로는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단지 두 차례만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양승지를 자헌대부 공조판서로 유지를 가정대부 문양군으로 이극균을 가정대부 형조참판으로 선형을 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검후로는 서평하는 대제에서는 서계한 뒤에 치제하기 전에는 비록 대벽극 등의 일도 모두 아래도록 하라. 치제하거든 국기 상망제의 치제 예에 의하여 모두 추고 용형 복제 질병 등의 일들은 계달하지 말도록 하라. 질병으로 구약할 때와 같이 위급한 일은 중공에게 아뢰어 시행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평은 임금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서계는 나라의 큰 제사를 7일 앞두고 재관이 될 관원들이 의정부에 모여 가무, 조상, 문병 등 금지된 사항을 미리 주의받고 지킬 것을 사역하는 것이다. 치제는
제사를 지내기 바로 앞서 제소, 제궁이나 향소에서 지내던 제계이다. 산제한 뒤에 하는 제계로서 제관이나 집사관들은 모두 제소에서 제향에 관한 일만을 맡아보았다. 그 기간은 대사일 때 3일, 중사일 때 2일, 소사일 때 1일 동안이었다. 대벽은 사형이다. 성도시로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을 을며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도시로 85권 성종 8년 10월 21일 을며 두 번째 기사 판중주부사 권감 동지중주부사 김순신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1일 을며 세 번째 기사 요동사람 형창서 등 남녀 10인이 일찍이 모련위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영안도 회령진에 이르렀는데 곧 통사 유경을 보내어 요동으로 데려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권감 김순신에게 전지하기를 북경으로 가는 행차에 장사제들이 통사와 결탁하여 짜고서 물건 판매를 의뢰하고 부탁하는데 재상들도 또한 그러한 일이 있다. 이로 인하여 서도의 백성들이 물건을 운수 전달하는데 애를 먹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다. 경등은 나의 뜻을 본받아서 엄하게 교차를 더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1일 을며 네 번째 기사 의금부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이보다 앞서 두 관사의 관리들이 낮에 열의를 순찰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체포하여 가두고 이를 법대로 다스렸는데 마땅히 다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열의는 민가 동네를 말한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1일 을며 다섯 번째 기사 주문사 윤필상이 요동에 이르러 치게 하기를 건주의 야인이 삼위달사와 연합 결탁하여 약 4천여 군사들이 감량보에 이르러 도둑질을 하겠다고 성언하니 총병관 한빈 지휘 왕릉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동주로 출진하고 상해 대인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무순소로 출진하고 문영대인이 군사 1,500명을 거느리고 견장보로 출진하고 지휘 유총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애양보로 출진하였는데 유총은 행군하다가 쇠마 길협산에 이르러 적을 만나 전사하였습니다. 하였다. 삼위달자는 만주의 송화강 중상류에 사는 여진족과 몽고족의 혼혈족인 올량합을 말한다. 출지는 전선의 전초지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 요동에 성식이 있으니 저기 우리나라 변경에 와서 침입할까 두렵다. 그러나 조전장을 보낼 수는 없다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유총이 전사하였으므로 중국에서 반드시 저들을 정토할 형세인데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할까 두렵습니다. 대신을 보내어 구원한다고 성언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듣고서 물어갈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도다 하였다. 장령 김제신이 아뢰기를 지금 강무할 때 짐승을 많이 잡은 자에게 특별히 가자하도록 명하셨는데 뒤에 변방에서 무공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조정조에서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니 지금 어찌 폐지하기는가 하였다. 영사 심해가 말하기를 김제신의 말이 옳습니다. 장명은 아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제수하였으니 뒤로는 그리 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김제신이 말하기를 전제하시기를 제기하는 날에 질병의 긴급한 일이 있으면 중궁에게 아뢰고 시행하라고 하셨는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깥 일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위나 아래나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궁위에게 아뢰게 되면 정치에 참여하는 조짐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또한 옳다. 그러나 내가 바야흐로 제계 중에 있는데 질병의 긴급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김제신이 말하기를
종친과 대신이 만약 질병의 긴급한 일이 있다면 유사에 고하여 시행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 계단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도다 하였다. 궁미는 중궁을 말한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에게 평안도 변방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연자원이 의논하기를 변장에서 유서를 내려 방비를 삼가 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창선 윤사원이 의논하기를 달적이 요동의 뜻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관여되지 않으나 지금 평안도에서는 건주의적으로 인하여 방화에 지키는 일이 매우 긴요합니다. 지금 비록 군사를 더하고자 하더라도 군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장수를 보내고자 하더라도 장차 군사가 없을 것입니다. 본도의 군사들로 하여금 하원을 당하는 것을 논하지 말고 여러 진에 나누어 수자리 살도록 하여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하고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이 양보는 우리나라 국경에서 거리가 매우 가깝고 야인들이 본래 우리와 원한을 가졌으니 지금 달자와 연합하여 진장을 공격해서 죽이는 등 병보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마땅히 한 사람의 대장을 보내어 군관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진압하게 하소서. 본도의 군사들은 하번을 당하는 것을 논하지 말고 나누어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인지 등의 의논에 따랐다. 달적은 몽고족을 말한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라도 평안도 절도사 성귀달과 영안남도 절도사 김교,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듣건대 건주위 야인이 삼위 달자와 연합 결탁하여 요동을 침구하자 집이 유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A양보로 출진하였다가 적을 만나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A양지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압록강의 얼음도 또한 얼어붙었으므로 적이 우리나라의 변경을 침입할까 두렵다. 경등은 마땅히 변경의 경계를 엄하게 해서 항상 적에 임전하듯이 하고 소홀한 데 이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종을 평안도 도순찰사로 삼아서 당상관, 군관, 왕종신 등 8인과 당하관, 임득창 등 40인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무릇 질병을 구급하는 약은 치제 1일일 것 같으면 승정원에서 적당하게 헤아려 지급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주하부 승제 손비장이 아뢰기를 신이 기신제의 소두를 보니 보살계의 제자 조승 구광성 아무개라고 일컬었으므로 신은 놀라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할 뿐인데 전하께서 이미 불실의 잘못됨을 알고서도 오히려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 정성된 마음과 곧은 도리겠습니까? 청컨대 기신제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신제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다. 소두의 말은 과연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조정께서 하시던 바이니 이를 고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비록 선왕께서 일찍이 하시던 바라도 정도의 해가 있다면 고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제 사망의 벽도로 삼으시는데 이 한 가지 일에서 이제 사망의 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되니 능히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그대가 면전에서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마음에 그 잘못을 알고서도 바르게 아뢰지 않는다면 신에게 실로 죄가 있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두의 말은 그것을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승들이 모두 보살계의 제자라는 말을 마땅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명하여 금으로는 단지 조선 국왕이라고만 쓰게 하였다. 소두는 그의 첫말이다. 이제 사망은 요임금, 순임금 하의 오왕, 은의 탕왕, 주의 문왕과 무왕을 통틀어 이끄는 말이다. 문왕, 무왕은 부자이므로 하나로 친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0일 병진 여덟 번째 기사. 통사 이효석을 보내어
화자의 친상에 관한 자문을 가지고 요동에 가서 야인의 성식을 탐지하여 살피게 하였다. 화자는 중국 명나라의 궁중에 들어가 내시의 일을 보고 있는 본국 출신의 환관이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보내던 12 서너 살부터 18살까지의 환자 후보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 세광이 아뢰기를 전일에 강무에서 날짐승을 잡거나 전수한 자에게 모두 한 작업을 더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군공이 있는 자를 어떻게 상 줄 것입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조회수도 또한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들판의 짐승을 탐내서가 아니라 이것은 조정의 고사인 것이다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군사들에게는 사일을 쓰고 자궁한 자에게는 물건으로서 상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80억 성종 8년 10월 2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김국광을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중추부사로 이훈을 숭정대부 한성군으로 이덕량을 가정대부 영안도 관찰사로 이예를 사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4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하에 전라도 모안에 부처한 이종생과 경기 양근에 부처한 신주를 놓아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4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계손 등이 차자를 오리기를 신 등이 듣건대 관작과 보상은 인군이 유공한 자를 대접하고 현능한 자를 억하하려는 것이므로 헛된 이름을 가볍게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이 중하게 여겨서 유공한 자에게만 더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기중하게 여길 것이요 임금이 가볍게 여겨서 공이 없는 자에게 더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천시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의 제왕들은 일빈일소도 아꼈는데 하물며 관작이겠습니까? 지금 타위할 때 의금부 경력 최윤신 등이 잡은 물고 짐승들을 잘 운수하여다 특별히 가자를 받았는데 최윤신 등은 무슨 공로와 재능이 있어 이러한 관작과 포상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변방의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사졸들이 예리한 칼날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서 적기를 빼앗거나 적을 참액하는 공을 세운다면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적을 죽인 자의 상이 이들과 다름이 없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권장하겠습니까? 더구나 양머리를 잘 굽는다고 관내후를 주고 참회를 바쳤다고 시관을 주었다가 명기를 남발하였다고 천년 동안 비난과 조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전세의 잘못을 생각하시어 관적과 포삭을 가볍게 한 것에 유념하시어 내리신 명령을 빨리 거두시어 명기를 중하게 여기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일빈일소는 한 번 상을 찌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이다. 관내후를 주고 라는 말은 한나라 갱시 연간 23년에서 25년에 회양왕이 조명에게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관작을 함부로 막아주니 장안의 쇠를 풍자한 말에 양의 위를 굽는 자가 기도위가 되고 양의 머리를 굽는 자가 관내후가 되었다고 하였다고 한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병조 참판 박근혜 차자를 오리기를 옛부터 변방의 헌단은 반드시 모두 조종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변장의 그를 잘못한 데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평한 세월이 100년 동안 계속되어 남방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마음 놓고 살면서 베개를 편안히 베고 있는데 조정에서 장수를 선발하는 것도 또한 북문이 있는 사실만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남방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신이 매양 이 점에 생각이 미치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탄식을 하지 아니하는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개 북쪽은 비록 가까이 있다고 하나 산 계곡이 험하게 막히고 성곽이 완전하고 튼튼하며 사마가 정리하고 강력하며 좋게 이를 감당할 수가 있어 걱정이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남방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니 배도 저들이 빠르고 뛰어난 것에 좋게 대적할 수가 없고
제주와 용기도 저들이 굳세고 싸나운 것에 좋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촌길은 모두 정로이고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도 또한 모두 적병인데 변장이 제 활을 가지고 이들에게 보이면 처음부터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요 나약함을 이들에게 보이면 또 우리에게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폭력과 위험을 보이면 또한 우리를 배반할 마음을 가질 것이요 우유함을 보이면 또 우리를 도모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형세가 그러한데도 변장은 일찍이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므로 군사들은 기율이 없고 사람들은 잔치와 안락에만 젖어 있는데 변이 호르지간에 일어나는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나라의 은혜는 산악과 같지만 그 인면 수심의 무리들이 삶을 가볍게 여기고 이익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번에 대마도주가 불손한 말이 있었고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들도 또한 칙령을 받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법을 가볍게 여겼으니 한 가지 염려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인구 숫자가 날로 늘어가니 호기롭고 방자한 생각을 더욱 일으킬까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늘에 조선인인지 외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이 백성들의 목숨을 해치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는데 모두 변장의 잘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당 시대에 위엄과 인망이 있는 자를 골라서 경상좌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부호를 쏘어 진무시키고 저들의 정의를 살펴서 우리나라의 은혜와 위엄을 보이게 하여 그 수령이나 만호 가운데 법도를 삼가지 아니하여 나라의 위엄을 깎아내리거나 싸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자는 즉시 그 장막 아래에서 그들의 쥔틀을 결정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범할 수 없는 위엄을 알도록 한다면 저들이 비록 완악하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금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또한 그 중하게 여기는 것을 믿고서 사람마다 스스로 분발할 것입니다. 그 적당한 사람을 얻는다면 그 모수할 방도나 교열할 일이나 수호할 방도가 저절로 그 알맞게 계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삼업은 본래 탐나의 유종인데 대개 성화의 외방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의를 사모하여 정성을 바쳐왔으므로 우리의 판적에 넣었던 것입니다. 정해년부터 진주, 사천, 고성, 흥량에 와서 우거하는 자가 300여 구에 이르고 그 밖에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는 해산물이 많이 나는 곳인데 그 많이 나는 곳을 버리고 다른 지방에 얹혀서 사는 것은 부세를 도피할 계책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물건을 노략질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세를 도피하거나 물건을 노략질하는 것은 모두 성화를 막는 큰 죄인 것이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극하연 언유를 더 하시니 어찌 감사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검찰할 줄을 알지 못한다면 구치를 피하고 부세를 도피하려는 백성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그 패단은 장차 구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저 일정한 생업이 없는 자는 일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제주에서 육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직 고기잡이만을 일삼으니 대저 풍랑의 사이에서 고기잡이 하더라도 반드시 많이 잡을 수는 없으므로 만약 이득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침탈하게 되는데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소재지로 하여금 땅을 주어 농경하기를 권장하게 하고 감사가 그 실적을 고액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또 그 배의 출입하는 것을 조사하여 반드시 노인을 상고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무율하기를 더한다면 스스로 양민으로 화할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많이 유의하는데도 수령관에 임명된 자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어찌 그 직분을 다한다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도둑건데 제주 사람으로서 여러 고을에 와서 우거하는 자는 수령이 고기잡이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조용히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 출입을 막지 아니하고 이사하는 것도 금지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유의의 법을 엄하게 세워서 그 가는 고을과 이르는 고을에서 일일이 서로 보고하여 모름지기 즉시 쇠안시키되 만약 숨기고서 아뢰지 않는 자가 있으면 두 고을의 수용을 유사 전인 것을 가리지 말고 아울러 모두 파출시키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회고하지 아니하였다. 호홀지간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이다.
부월은 형벌의 상징으로 쓰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이다. 생살의 전결권을 위임할 때 임금이 출정을 하는 대장에게 주었다. 정의는 사실과 거짓이다. 판적은 호적이고 누이는 육지로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강가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가던 여행증명서이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량의 죄수인 산호 난동과 예빈시의 종 이동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자소사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알타리 증주 동상씨 등 8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상등부원군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순찰사의 평안도의 본인이 서북 변방의 일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남방이 태평하여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 지 거의 100년에 이르렀는데 관민에서 갈무리하고 있는 병기가 반드시 완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니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열병한다면 심히 다양할까 합니다. 하는 임금이 즉시 판중주부사 이극배를 삼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경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강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허종을 평안도에 보내어 변방의 방어를 순찰하여 작변에 대비하게 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가만히 생각하건대 달자가 비록 건주 야인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요동의 변경을 침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달자가 중국을 침입하여 소란하게 하는 것은 보통 흔한 일이나 아직 달달병이 우리나라 변경에까지 미친 적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만주의 남은 무리들이 비록 달자를 끌어들여 결탁하여 우리나라의 정해년의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더라도 달자가 반드시 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자칫하면 몇 날 몇 달이 걸리는 노고를 달게 여기면서 남의 원수를 갚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해년의 신도 또한 건주의 정벌에 종군하였는데 이만주의 부락 5, 60가에는 인정이 드물었으며 생활도 불쌍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야인의 습성이 굶주림을 참는다고 하나 끝내 먹지 아니할 수 없으니 달자 수백 명을 청하여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수가 있겠으며 달자도 능히 굶주림을 참고서 남의 땅을 건너뛰어서 남의 나라에 침입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안도의 적병은 그 숫자가 3, 4천 명이라고 하였으나 신은 항상 생각하건대 이 말은 망언이라고 여깁니다. 더구나 지금은 변이 타국의 변경에 있는데 갑자기 대신을 파견하고 또 공간의 숫자도 50명에 이르니 그 위에다 종사관, 반임, 복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해도 평안도에는 충제가 든 나머지인데 신롱한 백성들이 도로에서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에 급한 경보도 없는데 먼저 스스로 소동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계책으로서는 그도의 실도사에게 거듭 유시하여 요해지 방어를 엄하게 하고 그 수조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그 토병을 늘려서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 상책인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대신을 보낸다면 불과 10여 명 정도의 군관을 거느리고 변진을 순행하면서 방어를 살피게 하고 각 진장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의 성부를 고수하게 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크다란 사변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거든 임시하여 장수를 파견해도 실제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주의 남은 종족이 만약 정해년의 원한을 능히 잊지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보복하기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무리를 이룰 것이니 이 300명이 하나의 군사가 되어 틈을 타서 좀 도둑질하려고 우리의 미처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오는 경우는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달자가 건주 야인의 청을 따라서 멀고도 먼 길을 거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변경을 침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런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다시 의논하에 시행하시고 두도의 제황에 굶주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송하고 공개하는데 거듭 곤란을 당하여 아무런 일이 없는 때에 피폐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달달병은 몽고 군사이다.
원하는 세조 13년 1467년에 설치한 서북면 사군을 철폐한 이후 여진 건주 위의 내침이 심하던 차 명나라가 건주위를 정벌함을 계기로 강순, 남이, 어유소 등 장군을 보내어 여진의 무리를 소탕하고 그 괴수 2만 주를 목뺀 것을 이릅니다. 성종실록 85군 성종 8년 10월 2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관작과 포상은 인주의 큰 고난이니 한 번 올려주고 한 번 제수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상벌에 법도가 없으면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다투어 나옴으로 끝내 나라가 그의 나라가 아닌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최윤신 등이 무슨 공로가 있어 가자를 외람되게 받았습니까? 가령 최윤신의 무리가 스스로 날짐승 수백 마리를 잡아서 바쳤다고 하더라도 물건으로 상을 주는 공로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타인이 잡은 짐승을 운반하여 모았다고 하여 관작을 상으로 주기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후세에서 전하하더러 날짐승 잡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장명을 가볍게 여겼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명령을 빨리 거두시어 장명을 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집이 이치기 아뢰기를 짐승을 쏘아 잡고 잡은 날짐승을 모으는 자를 가자하는 것이 비록 조정의 고사가 있다고 하나 대전의 법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사냥하시기를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지금 이를 상주었으니 어찌 후세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가난한 대로 따르시고 어기지 않으시었으니 그러나 신등에게 재차 청하여도 따르지 않으시니 어찌 후세에 전하들어 가난한 것을 거절하였다고 이러지 않을런지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내린 명령을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소격서 영 백군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동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으로서 북로에게서 오는 자들을 만약 모두 해송한다면 여인들이 반드시 이를 원망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의심하건대 우리나라에서 단지 요동으로 해송하고 예부에 이자하지 않았는데 요동에서 숨기고 주문하지 않아서 중국 조정에서 알지 못한다면 한갓 야인들의 원망만 살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도다. 관절사 이등량이 하직 인사를 하는 날에 이것을 유시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제용감 제조 김순명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김정광이 제용감 첨정이 되어 흑마포를 진언하였는데 모두 굵은 것을 바치니 그때 국가에서 다시 정하였으나 그러나 그 올수가 가는 것에 치우쳐서 바치는 자가 되게 적습니다. 만약 진언할 일이 있으면 넉넉하지 못할까 패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그 올수를 짐작하여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여러 관사에서 환납하는 유정의 유가 쓸데가 없어 쌓여서 빠지는 지경에 이르니 세조조의 예의에 의하여 옷을 만들어서 양계의 수졸들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도승지 김자기 아뢰기를 유유의 아내 김씨의 사정은 똑같은 한 가지 공사였으나 홀로 유유의 아내만은 아직 자복하지 않고 있으니 형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유의 아내가 안정형의 가제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나 사족의 부녀가 자기가 간통하지도 아니한 일을 행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안정형의 아내는 나이 20세가 아니 되어 지 아비를 여의고 금년에 45세인데 젊을 때 수절하다가 나이가 늙어서 몸을 망쳤다고 하니 이 점이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또 안질이 있는데 이른바 서로 눈짓을 해서 뜻이 통하여 간통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증언을 한 사람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홀로 이 여자만이 아직 자복하지 않으니 형문하지 않는다면 끝내 실정을 캐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형조파서 형석규가 아뢰기를 만약 간통하는 장소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아니한다면 무고를 수리하는 경우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유례 간통하였다고 지목당하는 자를 논하지 않는다는 조물이 있는데 이 때문입니다. 지금 안정형의 아내의 사건도 또한 이 유례에 해당합니다. 신도 또한 생각하건대 유의 아내를 고신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예천 사람 유유의 아내 김씨가 안정형의 아내 김씨와 노승 각돈이 강통하였다고 고발하니 임금이 부정 이형원에게 명하여 가서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후부터 이형원이 한쪽 편에만 치우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고소하였으므로 임금이 그 사건을 중요시하여 의금부에 이옥시켜 주하이정 윤자원 도승지 김작에게 명하여 같이 가서 청송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김재신이 아뢰기를 진주의 사인이 아내가 있는 종형이 죽자 그 아내가 혼자 사니 사인이 몰래 사통하였습니다. 부모가 타인에게 계가시키고자 하니 이 사람이 그 짓으로 미친 척하고 죽은 남편의 말이라 가다가 말하기를 나는 진짜 남편인데 누가 내 아내를 빼앗느냐 하고 칼을 빼앗아 이를 쫓았는데 그 아내의 부모를 부르기를 부모라 하고 자기 아내를 부르기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남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응하지 아니하다가 그 아내의 죽은 지아벨 이름을 부르면 응하는 듯 죽은 남편의 신이 자기에게 가탁한 것인 것 같이 말하여 더러운 소문이 여러 사람의 입에 들끓었습니다. 한 고을에서 모두 이를 비난하게 된 다음에 몰래 데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사건이 풍속에 관계되니 청근대 추국하여 엄격하게 징치하소서. 또 함양 사람이 노비가 있어 장흥부에 살고 있으면서 이에 사역한 지 이미 오래인데 신궁을 거두려고 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 노비가 나와 보고 그 짓으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 의자인 나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는 누구인데 함부로 너의 주인이라고 일컫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종이 몰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이를 구타하여 그 어깨축지를 부러뜨리니 아들이 몰래 관가에 고하여 즉시 이조를 발하여 이를 체포하였으나 겨우 2, 3인만 체포하였는데 이것은 종이 이웃 마을 사람의 손을 빌었으나 자신이 친히 구타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에 명하여 안험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별히 보낸 군안도로 등이 하직하였다. 예조에서 답서하기를 족하의 전사가 와서 원자의 탄생을 축하해주니 진시로 가상하도다. 제시한 바 국분사의 좌지 사선의 숫자를 더하는 일은 1년에 한 척으로 이미 전에 약속하였으니 이제 가볍게 고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카의 뜻을 거듭 어기는지라 사유를 갖춰 계달하고 특별히 두 척을 더하는 바이다. 또 국분사를 지어 놓은 산의 이름을 복리산이라 내리고 편액과 장식을 써서 보내니 아울러 조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이 상서하여 다시 풍월정의 시를 내려주도록 청하는 임금이 그 글을 승정원에 보이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풍월정을 지었는데 감히 시를 쓴 것이 아니니야 청명의 생각을 다 엎었을 뿐이다. 대관들이 시를 짓는 잘못을 말하였기 때문에 명하여 이를 없애버렸다. 지금 이 글을 보니 형제 사이의 좋은 정의를 능히 스스로 금할 수가 없다. 마땅히 다시 잘 써서 보내야겠다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상상은 이웃씨가 진실로 옳습니다. 공경우의 말은 다만 기호하심이 너무 지나칠까 두려워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청령은 시경 소화에 나오는 말로서 청령은 할미새인데 모전에 보면 이새는 날때 울고 들까불면서 큰일이 날 듯이 날아다니므로 형제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음을 비유한다고 하였다.
성종시로 80억 원 성종 8년 10월 28일은 임술 5번째 기사 사은부의 쌀의기를 북경에 갔던 남물 이춘경 김중선이 숫자 2의 마포를 가지고 간 죄는 유리장 100대에 해당하고 양마 공이가 숫자 2의 마포와 피물 호추를 가지고 간 죄는 유리 결장 100대에 도형 3년에 해당하는데 아울러 모두 고신을 빼앗을 것이며 노충선 설수 이정조가 마포를 가지고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 죄는 유리 장 90대를 수속하고 고신 4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80억원 성종 8년 10월 29일 개행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 윤자온에게 묻기를 이제 10월이 이미 다 갔는데 추워야 할 대로 당하여 날씨가 따뜻하니 옥사에 잘못이 있어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들은 바가 있다면 모조리 이를 말하라 하니 윤자온이 대답하기를 옛부터 11월도 또한 춥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외의 옥사에 원통하거나 지체되는 의심은 없는 듯합니다. 신이 만약 들은 바가 있다면 어찌 상상의 하문을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더건대 종전국에 특별히 보낸 외인이 우리나라에서 부선에는 야박하게 대한다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 하고 하니 청근대 부선의 20인에게 아울러 그 양식을 지급하게 하소서. 또 특별히 보낸 야인이 전에 그 집에 불에 탔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쌀 10석을 주었는데 또한 밀과와 술을 주어서 그 부모를 공개하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이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끝이 없는데 어찌 한정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끝없는 욕구를 능히 충족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선 경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지평 이세광이 아뢰기를 문소전 물선의 나머지를 예대로 승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선왕께 공상한 물건이니 사체에 있어서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사간 경준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봉상시 첨정이 되었을 때 승도들이 항상 와서 독촉하였고 조금 늦을 것 같으면 반드시 환관에게 달려가 고하였습니다. 만약 남은 물건이 없으면 부득이 공상할 물건을 주었는데 이것은 고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아랜 것을 고철하게 하였다. 경순이 또 아뢰기를 한산수 이탄이 윤인의 집과 약혼하였는데 성상께서 본 뒤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탄이 죽은 다음 날에 종친들이 앞을 다투어 납치하였는데 마치 이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윤인의 집에 재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가가고 집 가는데 재산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인 것입니다. 종친은 유복지친인데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혼사를 빼앗고자 하니 풍속을 손상시켜 무너뜨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종부시로 하여금 추역하게 하여 그 나머지 무리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80억원 성종 8년 10월 29일 개행 두번째 기사 동북현감 윤지 임실현감 이세무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의 직임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기르는 데 있으니 그대들은 이것에 조심하여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80억원 성종 8년 10월 29일 개행 세번째 기사 하삼도 순찰사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군사를 점거하는데 병부가 없으면 여러도 여러진에서 명령에 응하지 않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병부를 받아서 가게 하여 주소서. 또 삼포에 가까운 고을에서 군사를 사열한다면 외인들을 경동시킬까 염려됩니다. 이보다 앞서 쓰는 혹은 고열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부득이하다면 삼포의 외인들을 괴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지금 무기를 고열하는 것은 발병의 예는 아니니 이것을 삼도 절도사에게 유시하는 것이 좋겠다. 외인을 괴양하는 것은 경의 아랫바대로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80억원 성종 8년 10월 29일 개행 네번째 기사 임금이 철갑을 꺼내니 그 미늘의 크기가 두 손바닥만큼 하였다. 명하여 50보쯤에 두고 겸사복 정유서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여 그 튼튼한 것을 시험하였는데 정유서가 이를 맞췄으나 화살이 능히 뚫지 못하였다. 군기시에 명하여 이 모양에 의하여 갑옷을 만들게 하였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9일 개해 5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성균관 사학의 유생은 서울의 길거리에서 청금 단령을 착용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백훈이 윤대에서 말하였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9일 개해 6번째 기사. 이달에 경상도 울산의 엽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이고 둘레가 3,639척이었고 창원의 엽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2척 7촌이고 둘레가 4,410척이었다. 전라도 흥덕의 엽성은 북면을 뒤로 물려서 쌓았는데 둘레가 1,581척이고 높이가 7척 7촌이었다. 성경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자정이 아뢰기를 김이정이 일찍이 형조 정랑이 되어 주하랑 김민과 더불어 선상 노 40여 명의 역가인 면포를 사사로이 거두어 사용하였다가 사유를 만나서 면죄되었습니다. 지금 김이정을 제주 경찰관으로 삼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집이 이치기 아뢰기를 전일에 강무하고 황공할 때 도성 문 밖에 기도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물어보았더니 곧 말하기를 국내에서 행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봉부 부인과 내관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성상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무격은 허탄하고 망령된 것인데 어찌 그런 것에 의지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무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유생은 마땅히 그 복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떠한가 하니 영사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선왕조에서도 일찍 이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유생으로 하여금 다른 복식을 입게 한다면 유생으로서 성균관에서 그 할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유복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이것은 성인의 도를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뜻을 세운 자가 있다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유생으로 하여금 그 복식을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지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유생이 길거리에서 갓을 쓰고서 청금을 입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측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길거리에서 행인이 서로 공수하는데 우리나라 조사는 본래에서도 또한 방수하니 청컨대 이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김국광이 말하기를 본래에서 호계하고 배립하는 것은 모두 죄를 주는데 근일에 금법이 해이하여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수의 금법을 세우고 호계의 죄를 거듭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공수는 두 손을 서로 모아 잡는 것이다. 호계는 인사하는 격식의 하나로 무릎을 약간 꿇고 맞상대하여 인사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 상하의 존엄이 없다고 이를 금지하였다. 성조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삼도 순찰사 이극배와 평안도 순찰사 허종을 불러서 인정전 남쪽 회랑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여섯 승지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종사관과 군관 등이 모두 참여했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하삼도의 일은 진실로 소홀할 수가 없다. 평안도는 바야흐로 성식이 있으니 더욱 경비하여야 마땅하다. 경들이 가서 조치하여 항상 적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 경이 주아부가 세류에서 둔친 것과 같이 한다면 내가 마땅히 한나라의 문제처럼 친히 스스로 군사들을 위로할 것이다. 경등은 골하에서 연회를 내려주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 말고 술이 취해 쓰러지거든 그제서야 그만두도록 하라 하니 이극배 등이 돈수하고 살해하였다. 세류는 전한대의 장군인 주아부가 둔영한 곳이다. 주아부는 주발의 아들로 군율이 엄하여 천자가 직접 순행하여도 장군이 명의 없이는 위병이 통과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고사에서 인용된 말이다. 성조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성절이었으므로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주시로 86권 성종 8년 11월 2일 어리숙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광이 아뢰기를 어제 경련에서 호계와 방수하는 자를 본부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셨는데 아직 장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영사 한 명이가 말하기를 헌부의 나장은 권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권례의 검법은 병조의 도총부에서 이를 주관합니다. 지금 헌부에서 검찰한다면 대체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의 도총부에서 능히 검핵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부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체에 방해된다면 마땅히 옛날 제도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6권 성종 8년 11월 2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순찰사 허종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수를 내려주면서 허종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장수가 군용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 서쪽 변방의 일을 오로지 경의 재량에 맡겼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지금 적변이 비록 우리의 국경상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변은 예측할 수 없는 데 생기니 경은 삼가도록 하라. 경의 마카에는 모두 잘 훈련된 군사들이며 또 경으로서 장수를 삼았으니 나는 서쪽 변방을 돌아볼 국정은 없도다 하니 허종이 말하기를 만약에 적변이 있다면 구원할 군사가 없을 수 없으니 여러도로 하여금 날새고 용감한 향병을 모집하여 공을 세우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어서 허종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도승지 김작으로 하여금 종사관과 공관들에게 두루 수를 내려주게 하고 허종에게 동궁시와 초구 일령을 내려주게 하였다.